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밤 CPI가 발표가 됐죠. 이 CPI란 소비자 물가지수로 가정이 생활을 유지하는 때 드는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지표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일단 CPI 지수 흐름부터 좀 살펴보실까요? 네, 일단은 CPI 지수 불다 보면 예상치를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 정도가 나왔는데 다만 근원 CPI 쪽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실까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CPI 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근원 CPI 쪽에서 확인해 보시기에는 약간은 아쉬운 결과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들 좀 섹터를 확인해 보실까요? 네, 세부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에 특히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부분은 항공 운임 그리고 숙박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 주거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료, 그리고 주거비, 자가 거주 비용 등의 비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의 부분이 사실상 CPI를 끌어내리는데 조금 어려운 역할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좀 하락한 부분을 보시면 에너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 중고차 트럭 부분은 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부분들 확인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중심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깊어지는 파월의 고민, 물가 안정 대 금융 시스템 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예, 정의와 흐름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 어쨌든 앞으로의 좀 상황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고민, 결국에는 50bp 올리고 싶은데 지금 그게 마땅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깊어지는 파월의 고민, 예, 물가 안정 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3개로 나눠 볼 텐데요. 자, 우선 예상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일단락된 건가? 예, 이거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FOMC 일주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CPI 사실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일단은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좀 좋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조금 더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보면 저번 달에 사실 경제 지표들이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경제 지표가 연속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저번 달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이 상당히 이제 고금리 기조를 더욱더 이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번 달에 빅스텝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예,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올려나가면서 진짜 6%대까지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커진 상태였었습니다. 네. 물론에 이제 이 최근에 고용지표 발표됐고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물가잖아요. 네. CPI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용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CPI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와줬어요. 전달 대비 이제 0.4%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락을 하는 하락성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CPI는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SVB 사태가 터져 버린 겁니다. 완전 몰랐던 거죠. 어제 이제 우리가 다뤘었던 SVB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네. 채권 파생 손실로 인한 뱅크런 우려감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파산을 해버렸고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원래 이번 달에 FOMC 때 빅스텝이 예상이 되었었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빅스텝 가능성이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비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빅스텝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고 동결과 베이비 스텝 두 가지 선택지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바뀌어 버린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CPI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이제 양호한 수치를 발표를 해줬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번 달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이러한 지표들이 나온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빅스텝이 거의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SVB 사태가 터져버리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동결과 베이비 스텝 가능성 이렇게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한 상황에서 CPI 결과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FOMC에서는 이제 유화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CPI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머리가 또 엄청나게 아파지겠죠. 그렇죠. SVB라는 변수가 터져버렸으니까. 아까 제목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 연준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찌됐든 CPI는 긍정적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둔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잠깐 이제 패드워치 이미지를 한번 띄워서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FOMC에서 도대체 몇 BP를 올리는 건가 가능성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예측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빅스텝 가능성은 지금 이제 완전히 거의 사라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해주시면 제가 됩니다. 켜봤는데 제로입니다. 네, 제로고 이제 베이비 스텝이 제가 오기 전까지 봤을 때 한 7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이 이제 30%였는데 지금 또 내려갔네요. 지금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22.5%. 그 다음에 25. 지금 베이비 스텝이 77.5%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달에 FOMC 때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FOMC 때 그때 이제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경제 지표들 앞으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아, 했거든요.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경제 지표들이 FOMC 끝나자마자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예상치를 높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예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경제 지표 나오자마자 연준에서 일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우수수 또 쏟아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연준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2월 달에 경제 지표가 높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FOMC 때 미리 이제 그러한 발언들을 던져 놓은 거죠.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그렇죠. 50으로 간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오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제 내뱉으면서 이번 달에 아예 그냥 빅스텝을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 하향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 CPI의 이 근원에 이제 높게 잡힌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CPI라고 지금 점선으로 되는 게 기준인 거고. 그렇죠. 기준이죠. 그거보다 높은 거 낮은 거죠. 네, 높은 건 낮은 건데 이제 여전히 서비스 업종 굉장히 높은 상태고 예. 주거 비용도 높은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임대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거 비용도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저게 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엔데믹으로 인한 과도한 이제 이 여행 네. 심리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저것도 결국에는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물가는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지금 연준은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아예 분위기를 조금 더 조성을 해버려서 빅스텝을 해버린 다음에 빠르게 물가를 잡아버리자. 약간 이러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월 달에 가능성은 열어놓는데 경제 지표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니나 다를까 안 좋게 나오니까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또 일제히 쏟아냈었거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아무래도 이런 그림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SVAB라는 변수가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SV의 파선은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고금리가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금리가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 빅스텝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연준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동결 아니면 베이비 스텝인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베이비 스텝만 해줘도 충분히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분위기, 여태까지 쏟아놓은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로로 못할 것 같아요. 예, 동결까지는 사실 이제 네. 연준에선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쵸, 예. 물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이 2%대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 네. 이제 6%로 내려온 거잖아요.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라서 동결까지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베이비 스텝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튼튼해야지 마음껏 올릴 텐데 지금 그게 또 SVB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태가 지금 일단락 된 거냐? 그러니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은
대형은행 이렇게 포함해서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달러 된 건가? 이렇게 약간 물음표 뜨던데요. 일단은 SVB 파산이 결국에 최근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의 원인이 된 거죠. 네. 예, 이 SVB 파산이 사실 이 SVB 사태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예금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거다라고 이미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커버에 쳐준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일단락 된 건데 SVB가 워낙에 좀 튼튼한 기업이었고 그래서 중소은행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FRC라고 하는 은행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도 네. 파산 우려감이 커진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우려감이 과도하게 번져나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었던 건데 일단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JP 모건에서 이제 약 9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띄워지고 있는 게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인데 급락을 이제 60% 넘게 했다가 그렇죠. 어제 이제 또 20%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물론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반등이겠지만. 근데 사실 시장의 예로서는 저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 걱정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다 반등 준 거잖아요. 네, 반등 예. 나온 거고 FRC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은행들 다른 다. 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겠구나 예. 싶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살아난 겁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으로부터 일단은 90조 정도 되는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측에서 이제 이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내가지고 회사의 자본 그리고 유동성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다. 우리 그렇기 돈 때문에 있다. 예, 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행이네. 지금 현재 당국의 규제 기준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시 예금도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은 FRC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정책들을 또 새로 내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은행 쪽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미국 이제 재무부하고 연준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BTFP라는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예금 기간에 1년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사태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커버하네요.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역시나 이제 사실 현재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다 혹은 문제가 생겨 버린다라고 하면 아, 너무- 이건 순식간에 기업들이 줄도산이 날 수가 있는 사태가 또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 강원 저거 레고랜드 레고랜드. 예,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또 발빠르게 움직였었잖아요. 지방에 있는 몇 건설사 망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건설사들은 이제 중소건설사들 이제 도산이 났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 건설사들은 알고 계시듯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가져오고 그걸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이례적이었죠. 예, 그러면서 순환이 되는 건데 순환이 안 되려면 그러면 기업도 도산을 할 수밖에 맞아.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이 예금 보험 한도 계좌당 25만 달러 하나로 한 3억 정도가 되겠죠. 네. 예, 요 정도의 금액은 전액 보호해준다. 이런 것들도 법안을 내놔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좀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네.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PI 긍정적으로 나와줬죠. 네.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동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동결은 너무 이제 아직은 이른 것 같고 그쵸. 예, 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SVB 사태가 저는 사실 어차피 나와줬어야 될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너무 상승이 많이 가파르게 나와가지고 네. 이 AI 종목들도 그렇고 로봇들도 그렇고요. 이 종목들이 너무 크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조정이 나왔으면 했는데 조정이 이러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나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조정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이게 얘기시군요. 마침 또 잘 띄워주신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이 어제 하락을 하면서 사실 예,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 일전에 하락할 때 질질질질 하락하는 거. 네. 요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치죠. 예, 오히려 지금 불과 한 4일 만에 순식간에 818 정도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750선 근처까지 가게 되면서 네. 이제 61선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이 맞아야 됐어야 될 매를 오히려 빠르게 맞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부터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좋잖아요. 네. 좋고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부터 또 매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이걸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FOMC가 3월에 또 있으니까 그걸 앞두고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CPI가 잘 나와줬으니 네. 이제 FOMC가 중요할 거예요. 사실 이제 FOMC가 딱 이 정도 남았잖아요. 7일 16시간 남았네요. 오늘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띄워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7일 정도 남았는데 예. 이제 이 중간에 PPI도 발표가 될 거고 한데 사실 CPI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큰 분위기는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큰 그림은 생각을 합니다. 나오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FOMC에 과연 동결할 거냐, 베이비 스텝 할 거냐? 네네. 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 일단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25.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결국에는 반감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부로 종목들 그림이 다 깨졌거든요. 네. 종목들 그림이 다 깨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또 많이 싸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괜찮은 기업들을 지금 담아야 된다는 거네요. 담아야 되는데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쵸, 네. FOMC라는 또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물론 이번 FOMC는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나 미리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항상 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좋아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 순으로 순환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게 CRM의 발표가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이 15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3월을 딱 절반으로 쪼개면은 예. 이제 내일부터 후반기인 건데 3월 후반기인 건데 CRMA가 딱 내일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순환이 FOMC까지 적어도 2차 전지가 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에코프로 또 강한 거 보면 네, 에코프로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이나 부품 쪽이나 소재 쪽 지금 다 흐름 괜찮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CRM이 발표가 되면 이제 폐배터리 쪽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받을 거고 소재 쪽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IRA 발표 지금 계속 시기가 안 정해지고 있기는 한데 네. IRA 발표되면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셀 3사가 투자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벤더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2차 전지 예고편 보는 거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쪽은 수급이 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수급 들어왔었던 쪽, 뭐 로봇 쪽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급이 기존에 살아 있었던 쪽, 그 다음에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쪽이 가장 빠르게 먼저 순환이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많이 같아요. 좁혀지네요. 네, 많이 네. 좁혀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3월 후반기 들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계속 3월 약간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이 튀어나왔는데 하나씩 넘어가네요. 네, 변수가 어찌됐든 굉장히 좀 빠르게 일단락 되는 느낌이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이게 회복이 그렇긴 됐다라고 하죠. 보기 네.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 분위기가 일단락 되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순환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때문에 FOMC 결과를 기다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FOMC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고 FOMC도 이번에 일단 긍정적으로 예측이 되니 그러면 FOMC 지나고 나서도 뭐 충분히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머리만 복잡해졌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SVB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파월이 워낙에 네. 최근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이 좋지 않은 인식들을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 정도 스트레스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만세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